안녕하세요. 그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시간 연예인 작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이야기도 언급했는데요. 미술 전공하지 않은 작가들 중에 유명한 사람도 많다고요. 너무도 잘 아시는 고흐도 목사님이고 교사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존 레논은 미술을 전공했고 오노 요코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존 레논의 그림과 이 둘의 이야기 알아보면서 개념 미술, 플럭서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듯하고요. 오드리 헵번의 그림과 미대 입시에 떨어졌지만 그림 엽서를 판매하기도 했던 히틀러의 그림까지 아트지인TV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존 레논의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존 레논은 음악 활동 외에도 시집을 발간하는 등 문학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존 레논은 리버풀 미대를 다니다가 데뷔하며 학교를 그만뒀는데 예술적인 몸짓과 표현 방식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수 생활을 하는 일정 중에도 자주 전시장을 찾곤 했다고요. 두 번째 아내가 된 일본 예술가인 오노 요코를 처음 만난 장소도 오노 요코의 작품이 설치된 전시장이었습니다. 런던 아방가르드 예술가 집단의 거점이었던 인디카 갤러리에서 오노 요코를 처음으로 만난 존 레논은 요코의 작품 중 하나인 못을 박기 위한 페인팅을 감상했고 요코에게 여기다가 못을 박아도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요코는 5실링을 내면 그림에 못을 박을 수 있다고 했고 존 레논은 5실링을 주었다고 상상하고 상상 속에 못으로 박으면 되겠네요 라고 받아 넘겼는데요. 그때 둘은 눈이 맞았고 오노 요코는 그날을 회상하며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이 괜찮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1969년 3월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서로의 집과 작업실, 스튜디오 거리에서 음악과 미술, 퍼포먼스, 반전 시위 등을 함께하며 예술에 대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폴 맥카트니 등 다른 비틀즈 멤버들도 존과 요코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고요. 당시 영국 신문들도 요코는 세계인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그녀를 경멸한다, 그녀가 비틀즈의 한 멤버를 훔쳤다 등을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요코가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를 종말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존 레논과 오노 요코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폴 맥카트니였다는데요. 1960년대 중반 아방가르드에 관심이 많았던 폴이 존에게 전위예술을 접해보도록 권했고 심지어 악보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요코에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존과 요코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1933년 도쿄 은행가의 딸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오노 요코는 1953년 전쟁을 겪고 무일푼이 돼서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아방가르드 운동에 빠지게 됐는데 여기에서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마르셀 듀샹, 무용가 머스 커닝엄 등과 교류하며 플럭서스 운동을 펼쳤습니다. 플럭서스는 그즈음 백남준의 행보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처럼 소리가 있는 음악과 시각적인 미술이 융합되거나 옷을 벗으면서 첼로를 연주하는 행위 예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 움직임, 흐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플럭서스는 처음에는 미술에서 출발했지만 음악과 시각예술, 무대예술과 시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융합한 예술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개념미술, 행위예술 등을 탄생시키거나 여러 예술운동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일찍이 듀샹, 백남준 등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던 오노 요코는 존 레논보다 7살이 많았고
존 레논을 만났을 당시에는 2번 결혼한 상태로 딸도 있었습니다. 당시 존 레논도 결혼해서 아들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 이들은 불륜이었는데 존 레논의 첫 번째 결혼도 비틀즈 인기에 숨길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이들의 사랑은 환영받진 못했습니다. 작품도 어떤 작가의 일화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해질 때가 있는데요. 이들의 성격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 소개할게요. 존 레논의 아내인 신시아 레논이 그리스로 여행을 떠났을 때 존 레논이 오노요코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녹음하고 사랑을 나눴는데요. 이후 신시아 레논이 여행지에서 돌아왔을 때 요코가 신시아 레논의 목욕 가운을 입고서 차를 마시며 하이라고 인사를 건넸다는 일화입니다. 몇 주 후 존은 신시아 레논과 이혼했으며 1969년 3월 20일 존 레논과 오노요코는 결혼합니다. 파격적이고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는 듯한 행동 그 자체가 작업의 연장선인가 싶은 삶은 둘이 만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결혼 증명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이 결혼식의 전부인 이들 커플은 당시의 히피 문화를 대변하는 모습이자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본격적으로 삶이 그대로 행위예술이 되어갑니다. 신혼여행에서도 일주일간 침대 위에서 미국이 참전 중이었던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하며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날의 배드인 시위를 계기로 이들은 반전 운동가 부부가 됩니다. 오노요코를 예술적 동반자로 생각했던 존 레논은 난 태어났노라, 살았노라, 요코를 만났노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다른 이성에게 다시 눈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첫째 아이 줄리안 레논이 태어났을 때와는 달리 둘째 션이 태어났을 때는 5년간 션과 함께하며 아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기도 하는 존 레논. 고집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던 존 레논은 비틀즈는 예수보다 유명하다는 발언을 해서 한때 내슈빌 주변에서는 그들의 디스크와 서적을 불사르는 화형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그의 아들도 얼마 전 우길기와 관련해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넌 낙태되었어야 했다. 한국인은 나라 관련한 문제에 인터넷에 도는 얘기만으로 자기의 생각을 너무 고집하며 말한다. 책이나 보고 영어나 더 배워라 등의 망언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열하며 비난받고 있는 오노요코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존 레논의 유명세에 자신의 모든 행보가 주목받게 돼서 작가로도 인정받게 되고 이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예술 언어의 혁명을 일으켰다며 평생 업적상 부문의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영화와 책도 여러 편, 세상에서 어떻게 말을 하건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한 기록을 남긴 건데요. 1980년 존 레논이 자신이 사인해준 팬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후 그를 장례식도 하지 않고 화장해서 뉴욕 센트럴파크에 뿌리고 첫째 아들 줄리언이 어릴 적 존 레논에게 쓴 편지도 전하지 않으며 이후 경매로 팔았다지만 존 레논과 더불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오노요코는 미술이 시와 음악과 융합해 하나의 흐름이 된 변화, 플럭서스와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 아이디어나 과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미술의 한 주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플럭서스 전시를 보면서 오노요코를 알게 됐고 존 레논의 그림은 이후에 보게 된 건데요. 존 레논의 그림이 모마에 수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존 레논을 통해 주목받아서 유명 작가로 활동했건 아니건 오노요코가 존 레논을 기억하며 기획하는 전시 역시 오노요코로 인해 존 레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데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에는 오드리 헵번 그림이 보이는데요. 미술을 전공한 존 레논 그리고 철학을 전공한 오노요코를 봐도 개념 미술에서는 특히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철학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전공자의 미술 전시를 소개하며 고흐나 오노요코는 미술 전공자가 아니었다는 반희정 평론가님의 글을 보고 찾아보게 되는데요. 전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르비드와의 전시는 경주 블루아트페어에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전시 소식으로 아트지인TV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